아까 좀 목표 등에서 언급하셨지만은 국민의힘 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지금 내란 정도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힘이 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중도층이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이 했던 개사과 그 버전이라고 보고요. 네. 그 사과는 했지만 윤석열과 절연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로 봅니다. 저는 개사과를 또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사과가 아니죠. 그 표현도 사과의 표현이 아니었고 특히 말보다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개사과 이후에 국민의힘이 결정했던 인사를 보면 극우 유튜버 게다가 친윤 유튜버 중에 핵심인 고성국을 네. 영입을 합니다. 당 입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의 김건희 팬클럽 정도 회장 같은 사람이 윤리위원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네. 표명했다고 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은 이제 극우 정당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자멸의 길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온건한 보수, 합리적 보수가 비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그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를 빨리 이제 포용하는 그런 네.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국신당은 그러면 왼쪽이 빌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왼쪽 운동장을 저희가 뛰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오른쪽, 즉 온건 보수를 다 차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코스피 우리가 4천 얘기합니다만 그 4천에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영역을 그 그늘을 살피고 네. 불평등 문제를 살피고 이런 역할을 조국신당이 해야겠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2인 삼각 경기처럼 함께 예. 가면서 비어 있는 또 소외되는 그런 곳들을 잘 챙겨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라고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을 해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정권 교체도 이뤄내셨고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어떤 개혁 과제에 있어서 쇄빙선 역할 또 뭐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레드팀 역할, 민주당 정권을 향한 레드팀 역할 이런 것도 하겠다.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또 쇄빙선 역할은 포기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조국신당 창당 후 1막 때는 네.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뭐 조기종식이라는 쇄빙선 역할을 했고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막입니다. 윤김은 감옥 갔고 검찰은 쪼개지죠. 아하. 그럼 저희의 이제 쇄빙선은 뭐냐? 어. 하나는 그럼 첫째는 극우 세력을 깨야 되죠. 극우 내란 세력을 깨는 쇄빙선, 그리고 불평등을 깨는 쇄빙선, 그리고 정치 개혁을 하는 쇄빙선,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용산공원 주변을 개발해서 네. 청년을 위한 그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또는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 대단지를 짓자. 이런 식으로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그 실현시켜 나가는 쇄빙선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개혁 과제에서도 쇄빙선 역할을 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사실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있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은 탈당하고 제명당했지만 어쨌든 김병기 의원의 또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당이지만 타당이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을 상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심각하다라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도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지점은 정 대표께서는 휴먼 에러이지 시스템 에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단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징계나 탈당이겠죠. 시스템 에러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게 제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만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넬 하나 가지고 판넬 오셨어요.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게 시스템 에러를 2018년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요?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공천만 되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안 되면 공자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유명한 네, 네. 말입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말이고 탁견이었고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문제가 반복되는 게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공천 헌금이 네. 오고 줄서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한 방식은 2인 선거구제를 줄이고 다인 선거구제를 늘려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시스템 에러가 없어집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빨리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시스템 정비 방안을 네. 빨리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던 네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걸 거군요. 빨리 바꿔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먼 에러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월에 3월에 4월에 공천 문제에 불만이 있었는데 네. 각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 공천 문제가 하나씩 나와 보십시오. 선거에 어떤 문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도적 개선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향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어떤 뭐 통일교 쪽에서 뭐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예. 중도 확장 전략은 옳다고 봅니다. 음. 제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2017년에 네. 이번에 이제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가셨던 그 김성식 의원, 예. 김성식 의원을 입각시키려고 실제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고 그래서 집권을 해서 중도 보수 인사를 영입하는 전략은 타당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전적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요. 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선택된 이해운 후보자가 네. 중도 확장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중도 확장이 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보고 아까 통일교 측에서 이해운 후보자의 로비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보도가 나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해운 후보자가 이 아파트 청약을 허위로 해가지고 지금 거액의 차익을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진보인 사건 보수인 사건 간에 이제 이 후보자 기본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네. 누구든 간에 거기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누구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간에 허위로 부풀리기 해서 네. 아파트 청약을 받아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운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홍길동이건 누구든 간에 네. 이건 심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이걸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이해운 후보자가 결자 해지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전에라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뭐 그걸 미리 말씀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사건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점점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 파트를 이 부서를 맡을 장관 후보자가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분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중도 보수 인사를 재경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찬성합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다른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완곡하게 표현은 하셨지만 이해운 후보자 결격 사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셈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청와대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인사청문회까지는 뭐 간다 이 얘기는 계속 하던데 인사청문회를 보고 거기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 있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명을
하게 된 수순일 것 같아요. 저는 통상적으로 그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는 드려야죠. 음. 드리고 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이제 각종의 의혹, 특히 어제 오늘 발표된 허위로 부동산 청약을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거액의 차익을 얻은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하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분도 또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또 판단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3박 4일 일정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저는 예. 대통령께서 뭐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과도 외교 아주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외교팀 참 박수를 쳐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외교팀 짜에서 잘한 것을 넘어서 뭐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그 정상과 정상 사이에 이런 소소한 스킨십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즐겁습니다. 아, 즐겁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이번에 신년 인사회 때 잠깐 인사드렸죠. 예. 근데 뭐 길게 얘기 나눌 시간은 또 없어가지고 악수하고 짧게 서로 한 마디씩 했고요. 제가 대통령께서 정말 어려운 길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셔서 대통령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인께서 생각해 오셨고 구상해 오셨던 그 국정 과제를 착착착 이렇게 한 칸 한 칸 실현한 거 보니까 저로서도 참 좋더라고요. 네. 흐뭇하게 또 인사하고 오셨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국 대표님과 함께 현안 플러스 지방선거 관련된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좀 더 얘기를 깊게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아쉽습니다. 종종 오셔가지고요. 조국혁신당의 향후 행보 또 이제 봄이 될 때는 정말 어떤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결정할지 궁금하니까 직접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혹시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의 1막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기와 의지만큼은 그대로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2막을 열고 헤쳐나가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부족함이 있으면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또 잘하면 박수도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